안녕하세요. 미국 뉴욕 변호사 성선재입니다. 미국 대선 읽어주는 남자 성선재. 저와 함께 미국 대통령 선거 여행을 떠나보시죠. 바로 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슈퍼 화요일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각 본선 재대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헤일리 후보가 사퇴를 발표한 게 좀 아쉽지만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제죠. 한국 시간으로 어제 5일 치러진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이번 슈퍼 화요일 경선 결과에 따라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변이 없는 한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하게 될 텐데요. 슈퍼 화요일 소식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일 전격적으로 치러진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압승을 거두면서 올해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두 사람 간의 재대결이 확실시됩니다. 슈퍼 화요일 경선의 구체적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을 보겠습니다. 엘라베마와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12개 주에서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가 치러졌고요. 미국령 사모에서는 코커스가 열렸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프라이머리는 과연 무엇이고 코커스는 무엇인가? 요약해서 얘기하면 프라이머리는 일반 시민도 내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즉 선거인단 선거에 나와서 투표하겠다 등록하고 와서 그날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코커스는 당원대회라고 합니다. 미리 사전에 등록된 그 당의 당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당원 투표와 또 일반 시민 여론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러한 선거 구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모아에서 열린 코커스를 제외한 전 지역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5일 열린 경선 외에 앞서 진행된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에서도 그 결과도 이날 더해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참고로 사모아에서는 메릴랜드 볼티모어 출신의 사업가 제이슨 파머 씨가 깜짝 승리를 거뒀습니다. 참 특이한 경우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선 결과를 보면 압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집계한 민주당 경선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각 경선에서 대부분 70% 이상의 득표율 격차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곳을 보면 대의원 수가 423명으로 가장 많은 대의원이 배정된 캘리포니아주에서 86%의 득표율 차이로 승리했고요. 이 외에도 빌 클린턴 대통령의 본거지죠. 아칸소 그리고 버몬트 주로 그 교양 있는 지시인이라고 하는 백인이 많이 산다고 하는 버몬트 또 메인, 유타, 테네시주 등에서도 모두 80% 이상의 득표율 차이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확보한 대의원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MBC 뉴스가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지금까지 총 1,564표를 확보했습니다. 최종 후보 확정을 위해서는 1,968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제 약 400표 정도만 남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경선 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바로 이 슈퍼 화요일 선거가 끝나자마자 성명을 내고 오늘 전국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은 우리를 퇴보하게 할 도널드 트럼프의 극단적인 계획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됐다는 목소리를 냈다며 이번 경선에서의 압승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또 트럼프는 미국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 복수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낙태권과 같은 근본적인 자유를 빼앗아가며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나설 것을 결심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사안이 생겼습니다. 바로 어떤 지역에서 그랬냐면요. 미네소타 프라이머리로
과연 이 지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일하게 80%, 70%대가 아닌 50%대의 득표율 격차로 이겼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역 중 가장 낮은 성적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관심을 끌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해 10월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 편과 팔레스타인 편 간에 굉장히 큰 난리가 났다고 할 수도 있겠죠. 편견 내지는 소동, 그것을 넘어서서 미국 내에서도 전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 나섰었는데요. 이에 반해서 아랍계 유권자들이 이 같은 대외 정책을 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아랍계 유권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경선 투표용지에 지지 후보 없다, 영어로는 uncommitted라고 합니다. 지지 후보 없음을 써내는 일종의 그러한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 중 하나인 아랍계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는 것이 민주당 측에서의 주요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이번 슈퍼 화요일에서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이 바로 미네소타였습니다. 미네소타주에는 특히 소말리아 출신 이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무슬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네소타 예비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지지후보 없음을 써내는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요. 바로 이 지지후보 없음을 써낸 응답률이 전체의 19%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미시건주에서 치러진 경선에서 약 13%의 표가 지지후보 없음으로 나타났던 것보다 그 비율이 확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 경선에서 미네소타주 외 노스캐롤라이나주 경선에서도 전체 투표 중 약 13%가 지지후보 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이것이 본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촉각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공화당 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전격 후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인도계죠. 그리고 여성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최연소 여성 주지사를 역임했습니다. 공화당에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지금까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하게 맞서 싸운 여전사의 모습이었는데 바로 선거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슈퍼 화요일 경선 하루 뒤인 6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보내준 성원에 감사한다며 하지만 이제는 선거운동을 중단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또 나는 미국인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이를 이루어냈다며 후회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가 오는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며 그에게 축하하고 안녕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공화당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곳에서 표를 얻어내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그에게 달려있다. 즉 그가 그러길 바란다고 헤일리 전 대사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슈퍼 화요일 공화당 경선에서 그래도 헤일리 전 대사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면요, 헤일리 전 대사가 바로 버몬트주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의 버몬트 프라이머리에서의 승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 걸려있는 대의원 수가 17명으로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대의원 수가 인구 비례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버몬트는 굉장히 작은 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식 수준이 다른 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주의 특성을 살펴볼 때 또 헤일리의 득표를 보면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4% 차이로 이겼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부분 50% 이상의 득표율 차이로 헤일리 전 대사를 이긴 것에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슈퍼 화요일 경선을 지난 시점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확보한 대의원 수는 100명도 안 되는 92명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도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공화당은 미국 중서부에서 강하죠. 엘라베마와 아칸소, 버지니아, 버먼트, 텍사스, 테네시, 오클라호마 등 13개 주에서 예비 선거를 치렀고 알래스카와 유타주에서는 코커스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중 버먼트 프라이머리를 제외한 모든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169명의 대의원이 걸려있는 캘리포니아 프라이머리와 150명 이상의 대의원이 할당된 텍사스 프라이머리에서 놀랍게도 모두 60% 득표율 격차를 보이면서 승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테네시, 오클라호마, 알라바마, 알래스카 경선대에서 최대 76%의 득표율 차이로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보한 대의원 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MBC 뉴스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1,057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최종 후보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1,215명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제 약 150명 정도만 남은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경선에서의 대승에 대해서 바로 자신의 집인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택 마로라거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날을 슈퍼 화요일로 부르는 이유가 있다며 우리는 오랫동안 이날을 기다려왔다. 아주 엄청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면서 바로 대통령 선거 본선을 겨냥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지난 3년간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을 지켜봐 왔다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결정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전 대사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트럼프답죠. 사실상 최종 후보가 된 상황에서 굳이 헤일리 전 대사를 언급할 필요 없이 바로 본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는 사람들은 바로 경쟁자였던 사람들을 껴안고 칭찬하는, 덕담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역시 트럼프는 트럼프답게 그러한 것도 생략하고 역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슈퍼화요일 경선 압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역시 슈퍼화요일에서 경선 압승해서 이제 양자 간의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재대결 확정으로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거냐? 그것은 아니죠.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든 경선을 마치고 7월과 8월에 각각 밀워키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대선 본선에서 대결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앞으로 모든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두 후보 간 캠프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양자 대결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러면 살펴봅시다. 정치 전문 여론조사 업체 538, 왜 538이냐면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의 총원이 538명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업체 이름이 538입니다. 이 538이 미국을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538이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는 지난 1일에 발표된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로 이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4%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로 1% 차이로 앞섰습니다. 앞섰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형식적인 숫자는 1% 차이입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겠죠. 이에 앞서 실시된 유고브 설문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 바이든 대통령이 48%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4%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발표된 TIPP 인사이트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38%로 같았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여론조사는 이렇게 서로 팽팽한 상태인데요. 미국에서도 올해도 그렇고 점점 더 인공지능, 즉 AI 기반 기술이 발달해서 이것이 과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